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보겠는데요. 중국이 우리 한반도의 운명을 쥐락펴락하는 거, 이거 정말 수천 년 동안 우리를 쥐락펴락 괴롭혀왔는데 이 21세기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강한 또 성장한 이 상태에서도 그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중국이 다시 본격적으로 북한 지도부 길들이기에 나섰습니다. 그걸 또 북한 인민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원수님 위에 습근평이가 있다. 시진핑이 있다. 이렇게 본격 대놓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북한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2달 만에 정제유 공급을 재개했습니다. 그랬더니 북한의 유가가 급락을 했죠. 데일리 NK 보도를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북한이 또다시 중국으로부터 정제유를 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데일리 NK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일과 2일 남포항을 통해 대량의 정제유가 반입되었다. 이번에 반입된 정제유 양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중형급 선박 4척을 통해 유류가 반입된 만큼 적은 양은 아니라는 전언이다. 반입 유류는 군과 군수공장 등에 집중적으로 공급이 되고 일부 운수 부분에서도 이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군에 공급된 정제유 중의 일부는 북한 정권 수립일인 구구절 열병식에도 쓰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남포항을 통해 들어온 정제유가 대부분 경유였다는 증언도 나왔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포항의 ADS-B 보았더니 4척의 화물선이 남포관문 밖에 2척, 남포관문에 1척, 그리고 남포항에 1척 이렇게 있는 걸 제가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4척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다 경유였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중국이 이 파이프라인을 잠그면서 갑자기 북한의 유가가 폭등을 했고 그게 휘발유 경유할 것 없이 30에서 50%씩 올랐는데 지금 이 9월 들어와서 갑자기 또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확 들어왔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9월 1일 2일 들어왔으니까 그게 시장에 풀리려면 한 3일 정도 지나야 되죠. 그래서 9월 초순에 이 평양의 유가가 떨어졌다. 그러면은 한 달 만에 유가 올랐다가 또 한 달 만에 떨어졌다가 이거 중동 정세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냥 중국이 쪼으면 올라가고 풀면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생명줄을 중국이 쥐락펴락 이런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길들이기 나선 것이죠. 이것뿐인가요? 또 이제 현찰 부분, 캐시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유엔 안보리 제재는 2019년까지 모든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가 비자가 남아있든 말든 전부 다 북한으로 귀국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었죠. 그럼에도 중국에는 한 3만 명 정도의 북한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지금도 있습니다. 또 제가 이 계약서를 통해서 이 선양의 북한 이 인민들이 선양의 방직 공장에 수백 명 단위로 계약한 그 계약서를 제가 공개했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중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해가면서 이 동북 삼성 지역의 그런 여러 공장에 북한인 노동자를 받으면서 그 북한인 노동자의 임금 90%를 노동당 39호실이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또 중국은 그 북한인 노동자들을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에 따라서 북한 정권의 생명줄을 또 쥐락펴락하는 것이죠. 저렇게 기름을 넣어주고 안 넣어주고에 따라서 쥐락펴락. 또 노동자들 가지고 또 쥐락펴락. 왜? 다른 데에 지금 북한이 돈 들어올 데가 거의 없으니까 노동자 3만 명의 월급을 북한이 전부 다 착복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그 노동자들이 코로나 관련해서 국경을 통제하다 보니까 교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원래는 1년에 한 번씩 이제 이 노동자들을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20개월 이상 지속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정세가 빤해지는 것이죠. 아, 내가 여기서 그냥 탈출해도 되겠다. 지금 내가 버는 돈 90%를 당이 가져가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그냥 어디 숨어서 서안이나 아니면 항저우나 이런 데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에서 버는 돈 내가 다 먹으면 더 좋겠네 라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도망자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중 북한 대사가 중국의 공안부장을 만나서 매달리는 거, 그게 바로 그런 내용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자, 자오커즈 중국 공안부장은 지난달 30일 베이징에서 리용남 주중 북한 대사와 회동을 가졌다고 신화통신 등 중국 관영 매체가 보도했다. 중국 측 발표에 따르면 양측은 양국 안보와 접경지역 안전의 공동 수호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달 회동에는 류자오 공안부 부부장도 참석했다. 주중 북한 대사가 중국 치안과 반정부 활동, 불법 체류자 단속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중국 공안부장을 만난 데에는 복합적 이유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경 봉쇄가 20개월째 이어지면서 북한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중국 내의 북한 파견 노동자들의 불만과 피로감이 상당히 쌓여 일탈 행위가 증가하자 북한 당국이 중국 공안의 체포와 수감 등 협력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자, 지금 3만 명 정도 나가 있는데 그 3만 명 노동자들이 이제 한 20개월 정도 있다 보니까 이거 이 정도의 허점이 있고 이런 곳에 구멍이 있구나. 그럼 내가 여기서 기차를 타고 어떻게 하면은 저기 뭐 스촨 지역으로도 갈 수 있겠고 양스강 이남으로도 갈 수 있겠고 그래서 완전히 그냥 잠적할 수도 있고 또 돈을 얼마 주면 위조 신분증도 만들 수 있구나 하는 거 점점 알아가시죠. 그래서 탈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을 체포 수감. 왜? 3만 명인데 이 3만 명에서 빠지면 빠질수록 북한 정권의 수입이 줄어드니까 그걸 좀 협조해달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기가 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노동자 가지고 이제 캐시를 가지고 현찰을 가지고 북한 정권을 또 쥐락펴락. 그래서 북한의 생명줄을 잡았죠. 연료를 가지고 그리고 현찰을 가지고 이 중국이 그 어느 때보다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생명줄 끊으면 너 어떻게 되는지 알지? 돈 없으면 통치가 안 되니까 북한은 또 이 북한 인민들 전체에게 월급, 즉 배급을 줘야 되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으니까 배급을 줄 수 없죠. 그럼 인민들은 내팽개친다 하더라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이너서클에 있는 자들에게는 뭔가 나눠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돈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중국이 다 장악하고 있으니 여기에 정말 잘못 보이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북한이 또 나름대로 중국이 그 중국식 그 사회주의 그래서 나름대로 자본주의화된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 기업들을 활용해서 돈을 좀 벌려고 했는데 그게 중국 당국이 안 돼라고 해버리는 바람에 북한은 돈만 쓰고 말았던 그런 사태가 지금 최근에 발생했습니다. 9월 10일 데일리 NK가 보도를 했는데요. 북한이 무역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을 높이면서 물류량을 확대하기 위해 접경 지역에 교역을 위한 새로운 기관과 기구를 설치하려 했지만 중국이 이에 반기를 들면서 계획이 백지화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중앙당과 무역기관 관계자, 대외경제성 및 국가보위성 간부 등으로 구성된 그룹바의 국경지역 현지답사 일정이 지난달 말에 완료되었다. 북한은 접경지역에 중국과 무역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을 선정하고 이곳에 세관 및 방역시설 등을 설치하려 한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중국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특히 중국 측은 북중 양국의 사전 합의가 필요한 사안을 북한이 우선 검토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에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고 한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실 겁니다. 북한 신의주재표 의주 있지 않습니까? 그 의주에 의주 비행장이 있어요. 군사기지죠. 그 의주 비행장 활주로 양쪽에 뭔가 큰 검역소 같은 창고를 대규모로 짓는다. 라는 뉴스가 있었고, 그게 이제 북한 군부나 북한 정권에서 여기다가 바로 이제 의주는 그 압록강 바로 건너편에 있으니까 이른바 무역지대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북한도 나름 2,500만 명이 살고 있으니까 사실 큰 시장이죠. 중국의 한계성, 조그만 한계성 정도 되는 시장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2,500만을 독점할 수 있는 시장이 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싶은 중국 기업들 들어오세요. 라고 하기 위해서 그러려면은 상품을 대규모로 방역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국경지역의 의주 비행장뿐만 아니고 이 압록강과 두만강 이 국경지역에 이런 것들 많이 만들어서 상품을 좀 들여오려고 했는데 중국이 하지마 안 돼 라고 해버렸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중국과 북한의 사이 같으면 정말 좋은 일이죠. 북한 인민들의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그리고 중국 기업도 이익이 되는 거니까 서로 간에 좋아요 라고 할 것 같은데 중국 당국이 왜 나에게 허락 안 받고 해? 하고는 스톱시켰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이렇게 노동자 3만 명의 월급을 떼서 착복해서 먹고 하는 이 정도로 정말 북한 정권이 숨을 헐떡헐떡 하면서 이거 아니면 죽지 못하는 살지 못하는 이 상태가 중국에는 가장 좋은 것이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큰 시장
무역시장 몇 개를 만들어가지고 북한 정권이 제대로 된 현찰을 땡길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생기면 중국 정부가 크게 두렵지 않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북한 정권들 그리고 북한 인민들이 알아야 될 텐데, 그래서 급격히 확산되는 소문입니다. 노동당 위에 중국 공산당 그리고 원수님 위에 스끈평 시진핑이죠. 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데일리 NK가 보도를 했는데요. 중국의 반대로 계획이 백지화될 상황에 놓이자 내부 사정을 알고 있는 북한 관계자들은 원수님 위에 스끈평 주석이 있다, 노동당 위에 중국 공산당이 있구나 하면서 중국의 위력을 다시 한번 실감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그래서 과거에 세자 고명받듯이, 세자 책봉하는 거 허가받듯이 중국에게 모든 것을 허가받지 않으면 북한은 존재할 수 없는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북한 인민들도 안다라는 것이죠. 북한이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 보고 미국의 하수인이다, 괴뢰다, 뭐다 했지만 그들은 그러면서 우리는 주체사상, 김일성주의다, 주체사상이다, 이렇게 또 상대적인 우월성을 강조해 왔지만 또 그 상대적인 우월성에 매료되어 가지고 자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북한을 찬양하는 자들이 대한민국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원수님 위에 스끈평, 시진핑이 있다라는 이런 상황,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친북주의자, 종북주의자들 그리고 북한 인민들 뭘 이렇게 설명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중국은 지금 북한에 대해서 완전히 뭔가 어떤 우리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처럼 이런 거 없다 이거예요. 그냥 정말 링거 한 방 요거 아니면은 내일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링거를 너무나 갈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죽지 않을 정도로만 준다. 북한 지도부 길들이기에 나섰죠. 자, 구구절, 즉 북한 정권 기념일날 시진핑이 축전을 보냈는데 이 축전을 보면 과거와 지금이 북한에 대하는 것을 이렇게 많이 변화가 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시진핑, 또 이 중국 정권이 북한 정권의 권력 구조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뭐라고 시진핑이 축전을 보냈냐면은 조선인민이 총비서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위원회 영도 밑에 단결 분발해 반드시 나라를 훌륭하게 건설할 것으로 믿는다. 지금 훌륭하지 않다는 말이죠. 나는 중조관계 발전을 고도로 중시하고 있으며 두 나라 친선 협조 관계를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며 끊임없이 세 단계로 올려세워 두 나라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복리를 마련해 줄 용의가 있다. 니들 내 말 잘 들으면 잘 살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의심할 바 없이 두 나라 인민 이익에 부합하며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 전반의 안전과 안정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그래서 내 말 잘 들으면 니들 생명은 보장해준다, 이제 이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첫 번째 이 문장을 잘 봐야 되는데, 총비서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위원회 영도 밑에 단결 분발해라. 이게 언뜻 들으면 시진핑이 김정은을 대단히 인정하는 것 같구나 라고 하지만, 자, 여기에 주체가 누구냐? 당 중앙위원회 영도 밑에 단결입니다. 이거 지금 북한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지금 현재는 김정은의 유일 독재 체제가 아니라 집단 지도 체제다 라고 계속 강조하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시진핑도 또 중국 정부도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 당 중앙위원회 영도 밑에 단결해라. 그런데 누가 수반이냐? 총비서가 수반인데 그 총비서 이름이 없어요. 그게 김정은인지 최룡해인지 리병철인지 박정천인지 또는 조용원인지 이름이 없어요. 누구든지 총비서 되면 되는 겁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니 신인균이 당신 좀 너무 억지 아니냐?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1994년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 김정일과 김일성이 권력투쟁을 했죠. 그래서 외치, 즉 이 외교 분야를 김일성이 장악하고 있었고 이 군 분야, 국방 분야만 이 김정일이 장악하고 있었죠. 그렇게 이제 권력 투쟁을 하다가 결국은 김정일이 이겼고, 그래서 김일성이 정말로 자연사 했는지 병사하고 말았는지 아니면은 병사를 시켜버렸는지 알 길이 없죠. 그러나 저는 김정일이가 자기 아버지를 병사시켰다라고 하는 쪽에 심정이 더 많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당시에 김일성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김일성하고 김정일하고 어마어마하게 권력 투쟁을 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김일성파가 있었겠죠. 이 김일성파는 그럼 우리 상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 저 김정일에게 우리 어떻게 하냐? 대항해야 되냐? 평의를 세워야 되냐? 이런 그 대안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혼란이 확 일어나려고 하던 그 시기에 중국의 덩샤오핑으로부터 축전이 왔습니다. 그 축전이 이렇게 축전이 아니고 조전이죠. 조전이 왔는데 그 조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을 잃었고 본인은 가장 친밀한 전우이자 동지를 잃었다. 조선 인민들은 김일성 동지의 유지를 계승하고 김정일 동지를 지도자로 하는 조선노동당주의로 단결해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도모하기 바란다. 김정일 밑으로 모여라. 김정일을 최고 지도자로 올려라. 그 말을 덩샤오핑은 조전에다가 이렇게 했죠. 바로 명시했습니다. 이거 한 방에 끝나버렸습니다. 그때 권력투쟁이. 그리고는 국무원 총리 또 부총리 전부 이 중국의 그 고위 관료 또 지도자들이 다 조전을 그런 식으로 김정일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보냈어요. 왜? 빨리 북한 정권을 안정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여기 보시다시피 김정은 총비서동지 이게 아니고 그냥 총비서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위원회 영도 밑에 단결해라. 그래서 지금 니들 딱 요만큼만 살아. 서로 간에 권력투쟁하면서 이렇게 아웅다웅하고 좀 있어. 그래서 내가 손들어주는 쪽이 더 힘을 많이 가지는 것이고 그러려면 나에게 더 김정은 파든지 아니면 당 파든지 아니면 군 파든지 누구든지 나에게 더 눈치를 보고 엎드려 라고 하는 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북한의 당과 군 그 어느 쪽에도 힘을 실어주지 않고 양쪽을 다 쥐락펴락하면서 그냥 장난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궁극적으로 비핵화보다 한반도의 비미국화를 선호하는 것이지 한반도 비핵화다, 한반도 정세 안정이다 이거 우선하지 않는다라고 이미 8월 17일 우드로 윌슨 센터가 그렇게 보고를 했었죠. 그게 사실인 겁니다. 자, 그래서 중국이 가장 이상적으로 그리고 있는 한반도의 미래는 뭐냐? 북한은 김정은이라는 바지 사장을 앞세워서 아주 겁이 많고 권력도 없고 자기 주위에 세력도 없고 하다못해 친구도 없고 동창도 없고 동기도 없는 이런 천의 고아인 이런 김정은이를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서 뒤에 친중파 집단 지도 체제를 만들어서 다 서로 간에 중국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북한을 만들어서 첫 번째 방파제, 미국을 대항하는 첫 번째 방파제로 삼고 두 번째로는 제일 좋은 것은 또 한국을 중국화로 만든 것이죠. 친중 정부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대선에서 친중 인사를 당선시켜서 한국마저도 친중화하는. 그래서 지금 여권에 더 친중 인사들 지금 서로 간에 중국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가 이제 오는데 왕에게 어떻게 엎드려서 정말 이렇게 빌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은 이렇게 에너지를 중국이 파이프를 잠궜다 열었다 하면서 중국이 그렇게 북한을 길들이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처럼 에너지를 따로 우리가 수입해서 얼마든지 풍족하게 쓰고 있는 이 나라를 탈원전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고 그리고 앞으로는 중국에서 전기를 수입해서 쓰겠다. 그래서 지금 이런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북한과 같이 중국이 파이프라인을 잠궈버리면은 살 수 없는 이런 구조로 만들겠다 하는 게 지금 문재인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재인, 우리 이 대한민국을, 이런 사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이런 구조로 만들면서 그리고 앞으로 완전히 영원히 중국 밑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려고 하는 현재 문재인 정부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하겠다고 충성맹세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자들 절대 대한민국의 위정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 보니까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북한 김정은 위에 시진핑이 있다라고 북한 인민들이 그런다네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